정확하게 화합물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커넥션 테이블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3차원 스트럭처 할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자의 종류, 각 원자가 공간적으로 차지하는 각 원자의 좌표, 그리고 어, 이 원자와 원자 사이가 어떤 결합이 이루어져 있는지에 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형식으로 분자의 구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화합물. 과연 화합물은 몇 가지 종류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한 100여 가지의 원자들이 현재 밝혀져 있고요. 그 분자라는 것은 그 원자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데 사실 그 가능한 조합에서는 무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합성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분자량을 가진 화합물들은 한 10의 한 60승계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약이 될 수 있는 경우에서는 한 10의 20승에서 40승계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합물에서는 한 10의 7승계 정도 됩니다. 예, 그렇다면 가능한 분자의 수가 우리가 저기 이용 가능한 작은 분자량을 가진 분자의 수가 10의 60승계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한 10의 7승계 정도면은 뭐 정확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우리가 가능한 분자의 수가 전 세계에 있는 물이라고 치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는 한 컵도 안 되는 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도 좋은 물성을 갖고 있지만 발견되지 않은 분자가 많다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찾는 것이 이 화학 정보학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케미컬 스페이스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고자 이 그림을 넣었습니다. 너무나 큰 숫자가 나오니까 학생들이 조금 혼란스러워 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다라는 얘기를 할 때, 뭐, 하늘의 별처럼 많다는 얘기 쓰죠. 근데 사실, 별의 개수는 한 10에 22승 정도 한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현재 알려진 우리 화합물의 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10의 7승계, 그리고 진짜 가능한 작은 몰리큘의 수는 10의 60가 넘고요. 그래서 그 난이도로 봤을 때는 하늘에 있는 별보다도 훨씬 더 많은 10의 40승계 이상의 그런 화합물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 하늘에 있는 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경우에서 다루는 것이 이 화학이고 화학 정보학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자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려면 우리도 보통 사람들 보면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빼놓고는 동명이인들이 많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부모 밑에서 나와서 다른 곳에 자란데 불구하고 이름이 같은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래서 그래서 뭐 인간 같은 경우 한 50원, 60원 되는데도 동명이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 이렇게 많은 분자들 갖다 이름을 지어주다 보면은 서로 다른 분자들이 같은 이름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떻게 분자들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이름을 지어주는 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화합물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화합물이 알라닌인데요. 예, 이걸 갖다가 앞에 나타냈던 몰 포맷으로 나타나면 이런 식의 데이터 주어집니다. 좌표가 있고 본드 결합들이 있고 근데 이 같은 물질이라도 이 몰 포맷이 어떻게 표현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게 같은 물질이라는 것을 알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알라닌에 대한 몰 파일인데 어떤 한 분자가 로테이션이 일어나면 이 원자들의 좌표가 바뀌겠죠. 그러면 그 원자들의 코디네이트 부분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같은 문제를 알아보기 힘들게 되고요. 또 지금 여기는 원자가 배열된 순서가 탄소, 탄소, 수소, 질소, 탄소, 산소, 산소인데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어서 똑같은 좌표 값을 갖고 있더라도 산소가 맨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게
같은 화합물을 나타낸 건지 아닌지를 알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이 주어질 때 이 화합물을 갖다가 좌표나 이 본드 커넥티비티 정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름을 하나 지어주면 얘가 알라인이라고만 알려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파일이 들어오든 간에 어떤 형식으로 들어오든 간에 걔가 알라인일 경우는 알라인이라 이름을 지어준다면 두 분자가 같은 분자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한 예는 스마이스 예인데 스마이스처럼 이렇게 하나의 코드로 1차원 스트링으로 나타내 주면은 그걸 보고 이 분자가 같은 분자인지 또는 다른 분자인지 쉽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에게 적절한 이름을 지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종류의 분자들을 서로 구분할 수 있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줘야 돼서 많은 이름들이 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분자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지만 시스테매틱 네임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팩 네임이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컨버터 해준 네임 중에서 WLN 그다음에 로스타일 그다음에 스마일스 SNL처럼 여러분들 봤을 때 또 약간은 우리가 아는 분자를 나타냈다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가장 큰 목적은 기호를 보고 분자가 예상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화합물은 하나의 이름을 갖게끔 돼야 되고 또 하나의 그 이름이 다른 화합물들은 서로 그걸 갖다가 쉐어하지 못하게끔 서로서 이름 보고 화합물을 구분할 수 있게끔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 여러 가지 수학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분자를 그 매트릭스 형태로 컨버트합니다. 근데 그때 이런 기호를 갖다가 매트리스 형태로 분자를 표현했을 때 좀 용이하게 하는 조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실 WLN과 로스타는 그리 성공적인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학 명문법을 컴퓨터를 이용한 명문법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쓰였던 최초의 모델이 스마일스 모델입니다. 스마일스는 기본적으로 6가지의 베이지 룰만 갖고 모든 주장하기로는 모든 구조의 스트럭처를 캐릭터 스트링, 그러니까 문자열로서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어, 우리가 일반 목적, 제너럴 퍼포스 케미칼, 화합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방법과, 그 다음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포맷으로 가장 널리 쓰여진 최초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특징적인 걸 살펴보면, 전자의 위치까지도 표시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받아쓰는 게 아니고, 분자 전체를 보고 그 구조를 갖다가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알아들 수 있게 한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언어와 같은 형식이 아니고 화학과 매우 친숙한 그래서 그 구조를 그 스트링을 보고 화합물들을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어렵게 그려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니버셜하다는 것은 1985년도에 한국에서 쓴 걸 2085년에는 호주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마일스는 6가지 기본 규칙이라는 것은 일단 그 원소들은 그 애톰 심볼, 그 원소 주기를 표현하는 그 애톰 심볼로 나타내지고요. 그다음에 화합물들은 그 원소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결합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는 4개의 결합을 하게 되고요. 산소는 2개의 결합.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밸런스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의 개수는 굳이 표기하지 않더라도 몇 개의 수소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탄소가 다른 2개의 탄소와 결합하고 있다면 나머지 그거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2개의 수소가 필요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수소는 표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칙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원자들은 같이 옆에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링 애텀이 바로 옆에 위치하기 때문에 결합이 이루어졌는지 다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더블 본드하고 트리플 본드, 싱글 본드는 당연히 표기를 하지 않고 굳이 더블 본드는 이퀄 표시, 그 다음에 삼중 결합은 샵 표시를 해가지고 나타내지고요. 그래서 결합의 차수를 갖다가 표현하기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만약에 브랜치 가지기를 쳐줬을 때는 가로 안에 묶어서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링이 됐을 경우는 그 시작점과 끝점에 숫자가 나타나는데 그걸 보고 그 두 개가 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숫자는 링은 1로, 두 번째 나타나는 링은 2. 그래서 그 숫자만 보고도 여기 몇 개의 링이 있는지도 대강 예상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칙들만 가지고 분자를 표현하기 때문에 스마이스가 쉽고 간단하게 화합물들을 1차원 스트링으로 표현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예는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보는 예는 스마이스 코드로 나타내어진 여러가지 구조의 예들입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복잡한 구조들도 아주 컴퓨터를 통해서 쉽게 1차원 스마이스 스트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스마이스가 앞에 언급됐던 다른 여러가지 방법들에 비해서 커다란 장점이 있는 건 확실한데요. 뭐 복잡한 것도 나타낼 수 있고 또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쉽게 제너레이션 수 있고, 하지만 이 오리지널 스마이스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떤 원자를 기준으로 시작하느냐, 또 약간 구현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여러가지 스마이스 코드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카페인이란 분자의 스마이스 코드인데 총 7가지가 주어졌죠. 그래서 7가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합물에 대해서 1차원 스트링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가장 큰 건 뭐냐면, 한 이유는 한 컴파운드는 하나의 이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 뭐 어렵게 얘기하면 one compound, one name 컨트롤이냐 이게 하는데, 그래서 뭐 우리가 다른 두 사람이 하나의 이름을 가는 거, 우리가 보통 사회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이제 동명이인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누구와 그래서 김승실 불렀는데 그런 이름 한 사람이 두 사람 있다면 누굴 불렀는지 헷갈리겠죠. 예, 또 하나는 한 사람이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때로는 배우면서 이름을 김승실로 바꿨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이름이 김상도동이었다. 그러면은 누군가 김상도동을 찾으면 그 사람을 찾는지, 또 어떤 사람은 김승실을 찾으면 그 사람을 찾는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컴파운드는 하나의 네임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렇게 한 컴파운드가 7개의 네임 이름을 불릴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각각이 다 이 컴파운드 같긴 하지만, 과연 이 컴파운드를 갖다가 어떤 사람은 1번으로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7번으로 부른다면 서로 같은 화합을 얘기하면서 이름은 다른 걸 쓰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그 스마이스 코드의 단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와서는 캐노니컬 스마이스라 해서 그걸 좀 개조한 방법도 생기긴 하지만, 그래서 그게 하나 문제였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운동장에 많이 있는데 정글짐이라는 그 기구가 있죠. 이렇게 그 정육면체의 파이프가 여러 개 모여 있는 모습 같은 거. 그래서 그렇게 되게 복잡해지면은 이 그 스마이스 코드도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그거에 이름을 붙이는 게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 커다란 단점을 좀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인치라는 아랫부분에 나오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듯이
그 카페인이 스마이스 코드로 나타내지면 그 7가지가 가능한 데 비해서 인치는 이렇게 하나의 코드로서 보이게 됩니다. 근데 딱 봐도 알겠죠? 위에 거는 보면은 우리가 대강 뭐 탄소 있고 질소 있고 이거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인치를 봐서는 그게 탄소가 어디 있고 질소가 어디 붙어 있고 하는 거 잘 모르겠죠. 하여튼 뭐 일단은 있지만 그 스마이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인치라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인치라는 것이 스마이스에 비해서는 좀 더 이렇게 복잡하고 좀 괴기한 이름으로 보이긴 하지만 더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총 이렇게 6가지 레이어로 나눠져 가지고 각각의 레이어는 슬래시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다음에 어떤 심벌을 오느냐에 따라서 그 특성을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인 라이에서 슬래시 다음에 오는 것들은 포뮬러가 오고, 그 다음에 슬래시 C 다음에 오는 말들은 커넥티비티, 어떤 원자와 어떤 원자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정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6가지의 레이어를 통해서 분자의 이름을 정해주는 방법이 인치란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마일스가 아까 카페인의 경우 7가지 이름으로 나타내어지는데 반해서 인치는 한 가지 이름만 줘줬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분자에 대한 정보가 인풋으로 들어오면은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그 분자를 분석해 가지고 항상 그 분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canonical representation of molecular structur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항상 그 번호를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 알고리즘을 모간이라는 사람이 개발했다 해서 모간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는지를 지금 보면은 처음에 왼쪽 맨 위에 있는 그림 보시면요, 예, 거기 각각의 번호가 있는데 번호는 뭘 의미하냐면 그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그 주변 원자의 개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O는 산소죠. 산소는 위에 1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산소는 주변에 결합되어 있는 원자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산소도 하나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거에는 지금 보이진 않지만 탄소가 있는 거고요. 3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탄소는 주변에 결합되어 있는 원자가 3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소 O1이라고 쓴 거, 또 그 옆에 있는 O1이라는 거 있고, 또 그 3이라는 거 아래에 또 3이 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3개의 원자가 있다. 그런 식으로 번호를 다 매기면 왼쪽에 같은 그림이 되고요. 왼쪽 위에 있는 그림. 그 다음에 N6라 해서 이제는 다음에 이제 처음에 N3이라고 쓰는데 보면은 뭐가 됩니까? 1이라는 번호를 가진 게 4개가 총 존재하고 3이라는 게 3개, 그 다음에 2라는 게 총 5개가 존재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같은 번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텝으로 가면은 그 경우는 또 다시 뭐냐면 이번에는 자기가 결합되어 있는 원자들이 첫 번째 스텝에 갖고 있던 그 번호들을 다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3이었던 그 탄소가 3인 경우는 주변에 113이 있게 되죠. 총 다 더하면 5. 그래서 이번 경우는 5라는 숫자를 갖게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다 자기가 직접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원자의 결합 순서를 다 더하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아까 1이었던 산소는 3으로 변했고, 아까 3이었던 그 바로 옆에 붙어있던 탄소는 5로 변했고, 그 다음에 그 벤진 링에 붙어있던 그 탄소는 아까 3이었던 게 8로 변했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3도 여기는 같은 4개, 4 2개, 5 2개, 6 하나, 7 하나, 8 하나 되겠죠. 그래서 이 스텝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맨 끝에 N11이라고 쓴 게 있죠. 거기 가면은 이 경우 보면은 27이라고 쓴 게 2개, 19라고 쓴 게 2개. 근데 이 2개는 서로 구분이 안 되는 화학적으로 구분이 안 되는 산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경우는 번호가 같아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를 봤을 때는 뭐
55도 있고 58, 73, 92. 그래서 그 나머지 것들은 똑같은 환경이 있지 않은 한은 서로 다른 번호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큰 번호가 104가 됐다. 그래서 이 경우는 104가 가장 크므로 제가 가장 큰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분자가 어떠한 형식으로 오든 간에 같은 항상 일정하게 우선순위를 가진 원자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자 내의 원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뭐 카노니칼라이제이션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알고리즘을 여기서 쓰여진 건 모간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치에서 사용하는 카노니컬 넘버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이 분자의 경우 어떻게 이 원자들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첫 번째 스텝은 원자와 종류와 본드 오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탄소 같은 경우 이 분자는 탄소가 4개, 그다음에 염소가 하나 붙어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이제 탄소가 알파벳으로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다 탄소들은 1번을 가지게 되고 염소가 이 경우는 이제 두 번째 그 알파벳 순으로 두 번째 오는 거기 때문에 2를 가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탄소 같은 경우는 그 헤비 애텀만 따졌을 때 수소를 제외하고 여기 C하고 결합이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있는 탄소는 결합이 두 개고요. 그다음에 요 탄소의 경우는 결합이 세 개죠. 이쪽에 있는 탄소, 이쪽에 있는 염소, 이쪽에 있는 탄소. 그다음에 이쪽은 결합이 하나고. 그래서 이거를 부호로 나타내면 맨 왼쪽에 있는 탄소는 이게 탄소이면서 그러니까 1번을 갖고 그다음에 그 헤비 애텀에 관한 커넥션은 1입니다. 두 번째 있는 탄소는 얘가 탄소이기 때문에 1을 갖고 그다음에 양쪽으로 헤비 애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번호는 2를 갖고요. 두 개의 결합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있는 탄소는 탄소이기 때문에 1이고 그다음에 세 개의 결합을 하기 있기 때문에 3을 갖고요. 그래서 1, 3. 그다음에 염소의 경우는 아까 탄소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두 번째가 되죠. 그래서 이 원자의 종류에 대해서는 2라는 번호를 갖고 그다음에 헤비애텀은 하나의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탄소도 어, 원자의 종류에 따른 오더는 1이고 그 다음에 본드에 따른 오더는 1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레스컬로그래피컬 컴패리슨을 하게 되면 요 1, 1은 1, 2에 비해서 이쪽에 1, 2가 우선순위를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그래서 1, 1보다는 1, 2가 우선순위니까 앞번호가 같을 경우 뒷번호에 따라서 우선순위 정해지고 그다음에 2, 1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앞번호가 2가 더 크죠. 그래서 얘가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1, 3 두 개인 경우는 세 번째까지 비교를 해서 1, 2, 1이 훨씬 1, 2보다는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떤 의미냐면 하여튼 제가 첫 번째 있는 걸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두 번째 있는 거, 첫 번째 같으면 두 번째, 두 번째 같으면 세 번째를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텝 1에서 나왔던 그 기호들을 다시 조합해 보면 첫 번째는 11이기 때문에 11을 갖는 것이 보면은요, 어떻게 하나 11이 두 개죠. 이쪽에도 첫 번째 있는 것도 그렇고 맨 마지막에 있는 탄소도 11이고 그래서 얘네 둘이 어, 같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둘 다 1을 가집니다. 뭐 둘 다 1을 가진다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 경우는 같으면 이제 그 같은 걸 남겨놓고 2라고 가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1, 1에 비해서는 1, 2가 크고 또 1, 2에 비해서는 1, 3이 크겠죠. 그 다음에 제일 프라이어티가 높은 거는 이 경우 2, 1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걸 딱 다 따져보면은 앞에서 이겼던 그런 우선순위로서 다 따져보면은 요 CL이 가장 우선순위가 큰 5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탄소, 세 번째 탄소 이 부분이 되겠죠. 1, 3이었던 거. 이게 네 번째를 우선순위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어, 여기 두 번째 있던 탄소 1, 2가 세 번째 우선순위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처음에 있는 것과 이 두 번째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탄소들은 같이 2의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은 현재 자신의 번호하고 연결 원자의 번호를 다시 우선순위로 갖게 됩니다. 기호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탄소는 아까 이 두 번째 스텝에 의하면 새로운 값이 2죠. 그래서 2를 갖고 그다음에 얘가 이 탄소가 붙어 있는 원자의 아까 이 탄소의 번호가 여기 스텝 2에서 보면 3이었죠. 그래서 얘는 2와 3. 그다음에 이 두 번째 탄소의 같은 경우는 아까 우선순위 그 원자에 대한 번호가 스텝 2에서 새로 받은 원자의 번호가 3이었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탄소가 2, 이쪽에 있는 탄소가 4였기 때문에 이 번호를 받아서 2, 4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준이 낮은 번호가 먼저 오는 거, 뭐 4, 2도 되긴 되지만 2, 4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탄소 같은 경우는 이 자기 자신의 번호가 아까 4번이었죠. 그다음에 붙어 있는 탄소가 그 붙어 있는 그 탄소들의 번호가 3과 5와 그다음에 2가 있죠. 이쪽 마지막 것도 번호가 2였으니까 그렇게. 근데 아까 좀 얘기했듯이 낮은 번호가 먼저 오는 순서이기 때문에 2, 3, 5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탄소는 4, 2, 3, 5가 되고요. 그다음에 CL 같은 경우는 스텝 2에서 그 5번의 번호를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 CL이 붙어 있는 이 탄소는 4번의 번호를 가지게 되니까 5, 4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탄소 같은 경우는 자기 고유 번호가 2번, 자기가 결합하고 있는 번호, 탄소는 하나밖에 없고, 헤비애톰 하나밖에 없고, 이 탄소의 번호가 4번이기 때문에 2, 4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다시 아까 2번에서 썼던 거, 렉시코그래피컬 컴패리슨을 이용하면, 자 보면 제일 큰 숫자가 있는 게 앞분에 있는 게 5번 이 CL이겠죠. 그래서 얘가 제일 큰 5번의 숫자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딱 보면은 처음에 있는 게 4번이 있죠. 4번이기 때문에 얘가 4번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그다음에 3 앞에 3이 있는 건 얘 하나밖에 없죠. 얘가 3번을 갖게 되고 나머지 이제 두 개인데 얘가 아까 스텝 2에서는 같은 번호를 가지게 됐었죠. 근데 지금은 첫 번째 나온 탄소는 2, 3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했던 탄소는 2, 4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가 앞에 거 두 개를 비교해서 똑같지만 두 번째를 비교해 봤을 때는 얘는 3이고 이 탄소는 4기 때문에 마지막인 탄소가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2번, 얘가 1번 됩니다. 이런 식으로 3번, 4번 스텝을 이 경우는 지금 여기서 다 끝났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점인 탄소 동점인 원자들이 나온다면 이 3과 4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느냐? 그래서 전부 다 모든 원자들이 서로 다른 번호를 가지게 되거나 아니면 반복을 했는데 먼저 번과 다르지 않다. 그 얘기는 진짜로 환경적으로 똑같은 번호가 똑같은 환경에 놓인 원자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어, 계속 반복을 하면은 모든 원자들이 서로 떻게 우선순위를 갖는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우리가 쓰는 SDF 또는 몰 파일에 원자들의 순서가 어떻게 됐던 간에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한번 지나가게 되면은 모든 원자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우리가 어, 서로 다른 원자의 순서로 주어진 몰 파일이나 또는 SDF 파일일지라도 우리가 서로 비교해서 두 분자가 같은 분자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분자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폰에 했던 모건 알고리즘과 거의 유사하긴 한데요. 캐노니컬 넘버링 인치에서 쓰는 좀 방법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 그의 결합에 대한 것만 고려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순서를 정하고요. 그다음에 이 3번 스텝에 와서는 하나 넘어서까지, 2번 자기와 결합뿐만 아니라 그 넘어서까지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스텝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 다음 결합 두 개 넘어서까지도 고려를 하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모건 알고리즘과 비슷한데 단순하게 어, 그 결합 수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자의 종류도 고려하고, 훨씬 더 좀 어드밴스드 된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이스와 인치를 살펴봤는데 그두 가지의 특징을 썸머리 해놓은 게 정리해 놓은 게 이번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보기와 같은 분자일 경우 스마이스 코드하고 인치 코드가 주어졌고요. 얘기했다시피 스마이스 코드는 항상 하나의 화합물에 대해서 하나의 이름을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름을 주을 수 있기 때문에 유니크하지 않다라고 표현했고요. 그에 비해서 인치는 항상 유니크한 하나의 스트링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뭐 스마이스는 본드 타입이 정확하게, 그래서 단일 결합이냐 이중 결합이냐는 걸 확실하게 표현되어지는데 그 인치에서는 그것이 명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스마이스 코드는 토토머 인포메이션이 주어지는데 주어지지 않는 데에 비해서 인치는 토토머 인포메이션도 주어지고, 그 다음에 아주 복잡한 분자기 같은 경우는 스마이스 같은 경우는 좀 만들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놀이터에 있는 정글짐 같은 그런 구조물 같은 건 상당히 만들기 힘들고요. 스마일 스트링을. 그다음에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스마일스는 자세히 보면은 이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만 익숙해지면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거의 불가능하고요. 숫자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정확히 어떤 원자들이 있고 어떤 원자들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가 알기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치도 완벽한 건 아니고 몇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알렌 또는 큐뮬렌이라고 불리우는 화합물의 경우인데요. 이렇게 이중결합이 두 개 연결되어 있을 때 얘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그 끝에 놓여지는 원자의 방향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짝수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여기 지금 하얀 부분하고 하얀 부분은 수소라고 보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C1인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가 탄소인데, 지금 이 두 가지 그림이 하나는 왼쪽에 있는 건 C1이 앞으로 나온 경우,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C1이 뒤로 화면 쪽으로 들어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 이중결합이 있을 경우는 우리가 보통은 시스와 트랜스를 표현해 주는데요. 이 경우는 시스와 트랜스가 아니고 사실 밖으로 화면 쪽에서 나오는 거, 화면으로 들어가는 거 두 가지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두 화합물은 서로 다른 화합물에 불구하고 인치에서는 이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의 화합물을 표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치하고 코드가 하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화합물을 같이 같은 화합물을 본다는 게 인치의 한계점 중에 하나고요. 이 경우는 우리가 지금 거기 N25라고 쓴 거, 그다음에 C22, 27이라고 쓴 부분이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아마이드 본드라고 얘기합니다. 화학에서. 그래서 보기에는 단일결합처럼 보여서 로테이션이 가능하지만 사실은 이 O하고 C 사이의 이중결합이 옆에 나이트로전의 p 오비탈과 전자를 주고받아서 여기가 파샬리 널 본드를 형성합니다. N25와 C22 사이에. 그래서 이게 자유롭게 로테이션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많이 보는 단백질에서 두 아미노산간을 연결시켜주는
펩타이드 본드가 이게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펩타이드 보면은 여기가 시스와 트랜스가 구분 지어지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로테이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스 트랜스에 대한 표현이 주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인체에서는 얘를 갖다가 단일 결합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시스와 트랜스의 표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리미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케이스는 이제 비공유 전자쌍에 대한 건데, 왼쪽 화합물은 이제 N20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옆에 있는 파란색은 질소로 표현하는데 질소랑 가깝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비공유 전자쌍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산소랑 가깝고, 두 가지가 다른 화합물인데 불구하고 인체에서는 그 두 가지를 같은 케이스로 하나의 스트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단점이고요. 이 경우는 중심에 메탈이 있는 이 코디네이션 컴파운드를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봤을 때 화학적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왼쪽 그림은 빨간 거 두 개가 90도 각도로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빨간색 두 개, O28과 O29가 서로 180도로 있게 되죠. 그래서 두 화합물이 다른 화합물입니다. 하지만 인치는 메탈 커넥티비티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화합물을 같은 걸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커다란 인치의 단점입니다. 이 경우 그래서 그 메탈 커넥티비티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실수를 유발하는가를 보여주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ABC 컴파운드는 가운데 중심 구석이 같고 거기에 바이덴테이트 리간드가 3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는 그 3가지 리간드가 다 똑같은 케이스, 그 다음에 B는 2개는 같고 하나 틀린 총 2종류의 리간드가 붙어있는 케이스, 그 다음에 C는 그 3개가 붙어있는 리간드가 다 틀린 케이스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가능한 화합물, 여기서 그게 그 이성질체인데 이성질체 개수는 A처럼 3가지 리간드가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이성질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B처럼 2개는 같고 하나 틀린 총 2종류의 리간드가 붙어있는 경우는 총 8가지의 이성질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C 케이스처럼 3개가 다 다른 리간드가 붙어있을 때는 총 16가지 이성질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인치 같은 경우는 그 메탈 커넥티비티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 A, B, C의 이성질체 관계없이 다 똑같이 하나의 하나의 컴파운드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 예들은 다음 슬라이드 3개에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인체의 특징 중 하나인데, 우리가 토터물하고 그 수소의 위치가, 그때그때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가 산수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는 산소는 표현 안 되겠지만, 산수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아마이드 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그림 같은 경우는, 수소가 질소에 붙어 있어서 이미디 엑시드 폼이라는데 이 두 가지가 뭐 사실 같은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같이 표현하는 것도 좋은데 그때 어떤 폼으로 있냐를 갖다가 인치는 그 두 가지를 구분을 못해요. 확실하게 구분하고 싶을 때 그때 그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가능하다는 정도만 표현해 주는 게 크게 단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